세계 최고의 도넛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권위가 있는 미식 전문 사이트 테이스트 아틀라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도넛에서 5점 만점 중 4.4점을 받으며 4위에 올랐습니다. 스페인의 추로스와 미국의 도넛보다 높은 순위인데요. 지금 왜 세계는 K 디저트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저는 미국에서 온 메이입니다. 세계 이곳저곳을 돌며 빵을 먹는 게 취미예요. 한 나라의 맛을 이해하려면 빵부터 봐야 하거든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도 처음 간 곳이 빵집이었어요. 크루아상의 바삭한 겹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이게 바로 프랑스의 아침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포카차를 즐겨 먹었어요. 올리브 오일에 촉촉해진 빵이 참 매력적이었죠. 터키에서는 시미트를 사서 바닷가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그 고소함이 이스탄불의 바람과 잘 어울렸어요. 그러다 한국에 와서 재래시장을 구경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좁은 골목 끝에서 달콤한 기름 냄새가 났거든요. 커다란 솥에서 무언가를 지글지글 튀기고 있었어요. 이거 무슨 빵이에요? 하고 물었죠. 할머니께서 꽈배기예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처음 보는 꼬인 모양의 도넛 같아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 입 먹자마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했어요. 이건 그냥 도넛이 아니네 하고 중얼거렸어요. 달콤함이 혀를 감싸는데 느끼하지가 않았어요. 이런 식감은 어디에서도 못 봤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꽈배기만 떠올랐어요. 다음 날도 시장에 가서 꽈배기 하나만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이거 예전부터 한국 전통 과자였어 라고 하셨어요. 역사가 오래됐다는 말에 더 궁금해졌어요. 바로 한국의 옛 문헌을 찾아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일단은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어요. 혹시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하고 물었죠. 아주머니가 손으로 반죽을 꼬는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직접 해볼래? 라고 권유하셔서 시도해봤어요.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손가락 힘을 좀 빼야 해? 라며 살짝 도와주셨어요. 겨우 모양을 만들어 기름에 넣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설탕을 묻힌 꽈배기를 한 입 베어 무니 뿌듯했어요. 내 손으로 만든 빵이라니 하고 감탄했죠. 사실 맛은 아주머니 버전보다 덜 맛있었지만요. 이렇게 시작된 꽈배기 사랑이 점점 커졌어요.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여줬더니 반응이 뜨거웠어요. 꼬인 도넛 아니야?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야, 이건 K푸드 꽈배기야 라고 강조했죠. 스페인 친구는 추로스보다 훨씬 쫄깃해 보인다 했어요. 미국 친구는 글레이즈드 도넛이랑 뭐가 달라? 궁금해했어요. 저는 식감과 맛의 균형이 훨씬 좋아 라고 답했어요. 그 후 미국에 돌아갔는데 계속 꽈배기가 생각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꽈배기가 먹고 싶었어요. 결국 집에서 반죽을 해봤어요. 기름에 튀기는 건 조심스러웠지만 시도했어요. 근데 결과물이 전혀 달랐어요. 이건 재래시장 맛이 아니야? 라며 속상해했어요. 며칠 후 다시 한국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엔 전국 곳곳의 꽈배기를 맛보겠다고 다짐했죠. 서울 박다른 지역 시장들도 가보고 싶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꽈배기로 유명한 도시들도 꽤 있었어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죠. 버스를 타고 지방시장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거기서도 꽈배기를 파는 분들이 계셨어요. 같은 꽈배기인데 뭐가 다를까? 궁금했죠. 막상 먹어보니 미묘하게 맛이 달랐어요. 어떤 곳은 더 폭신했고 어떤 곳은 좀 더 달았어요. 이게 지역별 차이인가 하고 깨달았어요. 재료나 기름, 설탕의 양이 조금씩 다른 모양이었죠. 그 과정이 너무 흥미로워서 인터뷰도 해봤어요. 여기 꽈배기는 다른 곳과 뭐가 달라요? 하고 물었어요. 가게 주인분이 우리 식대로 반죽 숙성을 오래 해 라고 답했어요. 손님들은 이곳 꽈배기가 제일 촉촉해 라고 칭찬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각자의 노하우가 쌓여서 맛이 달라지는 거였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이런 발견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통 과자 중에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어 하고 말이죠. 그러자 친구들이 더더욱 궁금해했어요. 결국 몇 명이 저를 따라 한국에 오겠다고 했어요.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이 집 꽈배기 짱이네 라고 외쳤죠. 사람들이 즐겁게 떠드는 소리가 시장 골목에 퍼졌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K 디저트 문화가 이렇게 전파되는 걸 보니 뿌듯했어요. 문득 왜 세계가 K 디저트에 열광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맛도 좋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따뜻했거든요. 한번 먹으면 잊기 어려운 감각과 기억이 함께 남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이해가 돼. 이건 단순한 길거리 간식이 아니야 하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해외 사람들에게는 꽈배기를 소개할 때 꼭 시장의 풍경을 말해줘요. 좁은 골목에서 튀겨내는 그 열기가 특별해 라고요. 굳이 레스토랑이 아니라도 큰 만족을 준다는 점에서 대단하죠. 저는 세계 여행 중에 만난 외국인들에게 계속 꽈배기를 홍보했어요. 미국에도 비슷한 게 있긴 한데 맛이 달라 하고 말해줬죠. 정말 그런가? 라며 호기심을 가진 친구들은 다음 비행기로 한국에 왔어요. 다들
이럴 줄 몰랐다. 라며 깜짝 놀랐다고 해요. 분명 단순한 빵인데 완전히 독특해. 라고들 말했어요. 그런 반응이 재밌고 뿌듯해서 더 열심히 홍보하게 돼요. 어떤 친구는 내가 이거 미국에서 팔아볼까? 라는 의견도 냈어요. 하지만 전 간단해 보여도 기술과 정성이 필요해. 라고 조언했죠. 정말로 반죽 고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국 재래시장의 분위기를 재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어요. 혼자 생각해봤어요. 그렇다면 세계적 축제를 열면 어떨까? 한국의 꽈배기, 스페인 추로스, 미국 도넛을 한자리에 모으는 거예요. 각 문화의 빵을 맛보고 비교하는 행사가 열리면 재미있겠죠. 그렇게 K푸드 꽈배기가 세계적으로 더 알려질 수도 있고요. 이미 해외 곳곳에 K 디저트 가게가 등장하고 있으니 가능성은 커 보여요. 저는 여행 중에 발견한 아이디어를 적어둡니다. 언젠가 꽈배기 축제가 열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상상을 하죠. 그러다 다시 떠오른 궁금증이 있어요. 왜 세계는 K 디저트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맛과 전통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교감이 답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꽈배기를 먹기 위해 한국을 자주 찾을 생각이에요. 한국 전통 과자가 주는 매력에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겪은 그리고 계속 이어갈 특별한 이야기예요.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렀어요. 언제나 아침이면 꽈배기가 떠올랐고 밤에도 시장 풍경이 아른거렸어요. 또 가야겠어 하고 스스로 다짐하며 비행기표를 찾았어요. 이번엔 빵을 좋아하는 친구 2명과 함께 떠나기로 했어요. 한 명은 프랑스인이고 다른 한 명은 이탈리아인이었어요. 한국 전통 과자를 먹으러 가자 하고 제안했더니 흔쾌히 수락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부터 서로 기대를 말하느라 들떠 있었어요. 과연 꽈배기가 얼마나 특별한가? 라고 묻길래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한 입 먹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라고 했죠.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곧장 시장으로 향했어요. 골목으로 들어서자 달콤한 기름 냄새가 반겨졌어요. 와, 이거 무슨 냄새야? 하고 친구들이 흥분했어요. 재래시장은 여전히 북적이고 활기가 넘쳤어요. 할머니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반죽을 꼬고 계셨어요. 우리는 가게 앞에서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렸어요. 시장 할머니가 우리를 보며 웃으셨어요. 처음이야? 라고 묻길래 제 친구들은 처음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친구들이 하나씩만 주문하자. 라고 했지만 저는 적어도 2개씩은 사. 라고 말했어요. 곧바로 갓 튀긴 꽈배기가 종이봉투에 담겨 나왔어요. 뜨거우니 조심해. 라고 할머니가 말하셨죠. 친구들이 냄새가 미쳤다. 하고 연신 감탄했어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2사람 다 눈이 커졌어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게 부드럽다. 라고 프랑스 친구가 말했어요. 이탈리아 친구도 겉은 바삭한데 속이 쫀득하잖아. 라며 놀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내가 말했지. 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전통 과자의 매력? 하고 이어 말했어요. 3사람 다 말없이 몇 입을 더 먹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설탕이 이렇게 많이 묻어도 전혀 느끼하지 않네. 라고 프랑스인이 말했어요. 이탈리아인은 이거 에스프레소랑 먹으면 대박이겠다. 했어요. 할머니께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라고 답하시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남은 꽈배기도 모조리 사고 싶을 만큼 중독적이었어요. 그러다 근처 다른 시장도 가보고 싶어졌어요. 새벽에 문을 연다는 어느 재래시장으로 일찍 이동했어요. 거기도 비슷한 풍경이지만 사람들 표정이 다르고 빵 맛도 조금 달랐어요. 지역마다 반죽이 달라. 라고 어떤 상인이 말해줬어요. 어디는 오랫동안 숙성시키고 어디는 반죽에 우유를 넣기도 한대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구나. 라고 친구들이 신기해했어요. 이탈리아인은 우리도 지역마다 피자 맛 다르듯이 라고 공감했어요. 한국 전통 과자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다는 게 재미있었어요. 이번엔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한 가게 주인을 인터뷰했어요.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하고 물었더니 돌아온 말이 멋졌어요. 내 평생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새벽부터 준비하는 게 힘들지 않나요? 하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때론 힘들지만 손님들이 맛있다 하면 그걸로 보람이 돼. 라고 웃으셨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꽈배기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이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구나. 라고 느꼈어요. 몇몇 외국인들은 이미 이 가게를 알고 찾아온다고 해요. K푸드 꽈배기가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너희도 이 특별한 가게를 소개해봐. 라고 했어요. 그러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도면 꼭 알려야지. 라고 했어요. 그날 우리는 꽈배기를 잔뜩 사서 숙소에 가져갔어요. 늦은 밤까지 수다 떨며 먹었는데 정말 질리지 않았어요. 프랑스 친구는 내가 파리로 돌아가면 이 얘기를 써야겠다. 라고 말했어요. 이탈리아 친구도 우리 동네에서 이 빵 팔면 완전 인기일 텐데. 라고 했어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꼭 재래시장 분위기까지 살려야 해. 라고 말했어요. 시장 골목 풍경과 사람 냄새가 함께 어우러져야 제맛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시장 근처 숙소에서 눈을 떴어요. 커튼을 열자마자 오늘도 꽈배기 먹어야지. 라고 서로 얘기했어요. 간단히 준비한 뒤 시장으로 가니 이미 활기가 넘쳤어요. 어서 와, 또 왔네. 라며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번엔 친구들이 직접 반죽고기에 도전했어요. 생각보다 힘들다. 라며 손목을 돌리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아주머니는 자세를 잡아주고 더 느슨하게 돌려봐. 라고 조언했어요. 겨우 꼬인 반죽을 기름에 넣었을 때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설탕을 준비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어요. 설탕은 아무거나 쓰는 건가요? 하고 물었더니 여긴 특별히 고운 설탕을 써.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입자가 고운 느낌이 나는 거구나. 라고 친구들이 분석했어요.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꽈배기가 솥에서 꺼내졌어요. 냄새가 기가 막히네. 라며 이탈리아 친구가 감탄했어요. 설탕을 골고루 묻히는데도 요령이 필요해 보였어요. 다 끝나고 나서 친구들은 자기들이 만든 꽈배기를 조심스레 베어 물었어요.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맛있네. 라고 프랑스인이 웃었어요. 이탈리아인은 약간 모양은 삐뚤하지만 맛은 좋다. 라고 웃었어요. 저는 역시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그런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체험까지 하고 나니 감격이 더 커졌어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됐어. 라고 친구들이 입모아 말했어요. 저도 어느새 외국인 친구들에게 K 디저트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사실 이 경험을 통해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꽈배기가 상징하는 것은 맛 이상의 것이었거든요. 어쩌면 인생도 이런 반죽처럼 꼬여야 맛이 나는 걸까 싶었어요. 터키 이스탄불에서 시미트를 먹었던 기억과도 비교해봤어요. 둘 다 길거리 음식이지만 전혀 다른 스토리가 담겨있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빵 문화가 특별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이번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 시내를 천천히 걸었어요. 거리마다 다양한 디저트 가게가 있지만 결국 꽈배기가 제일 궁금해진대요. 친구들이 떠나기 전에 한 번만 더 먹자 라고 했어요. 저도 웃으며 당연하지. 이 정도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수도 있어 라고 했어요. 다시 시장 골목을 찾았고 할머니는 더 이상 놀라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그거지 라며 미리 꽈배기를 꺼내주셨어요. 우리는 조용히 꿀맛 같은 시간을 즐겼어요.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거야 라고 친구들이 고백했어요. 정말로 단순한 빵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음식이라 생각했어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친구들은 다음에도 꼭 같이 오자 라고 말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이건 한 번으로 끝낼 수 없지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꽈배기는 제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 전 세계를 돌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K푸드 꽈배기를 아시나요? 라고 먼저 묻곤 해요. 그러면 대부분 그게 뭐야? 라고 궁금해하죠. 저는 신나서 한국 전통시장 풍경과 식감, 달콤함을 생생히 설명해줘요. 한 입 베어 물면 세상 고민이 사라져?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모두가 웃으며 진짜 그 정도야 하고 반응해요. 이렇게 작은 씨앗이 모여서 언젠가 글로벌 축제가 열리지 않을까 상상도 해봐요. 추로스, 도넛, 그리고 꽈배기가 함께 만나는 무대를 꿈꾸는 거죠.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골라 먹으며 즐기는 장면이 떠올라요. 물론 핵심은 한국 전통 과자가 가진 따뜻함일 거예요. 전통과 정성이 빚어낸 식감이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여행을 다니며 K 디저트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어요. 때론 해외 친구들이 우리도 만들어 볼까? 라며 새로운 시도를 하죠. 결과물이 같지는 않지만 그 시도 자체가 귀엽고 의미 있죠. 더 많은 사람이 꽈배기의 매력에 빠지길 바라요. 이제 여행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세계는 K 디저트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결국 음식이란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추억과 온기를 함께 안겨주는 무언가니까요. K푸드 꽈배기가 준 감동도 바로 거기서 나왔다고 봐요. 이제 저는 또 다른 모험을 준비해요. 어쩌면 새로운 도시에서 더 놀라운 빵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꽈배기의 여운을 넘어서긴 쉽지 않겠죠. 그러니 또다시 한국에 와서 재래시장 골목을 기웃거릴 날이 오겠죠. 그때도 시장 아주머니들은 변함없이 많이 먹어 하고 말해주실 거예요. 그 소박한 환대가 K 디저트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맺는 말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에 가면 꼭 꽈배기를 드셔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도 저처럼 이 맛을 잊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야옹튜브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야옹.